옛날에 전 대학 당 들어오지 얼마 안 될 때 당원 명부 관련된 거 뭐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뭐 그때 보니까 기준으로 1900년생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을사늑약 이전에 태어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도 보내드려야지. 그러니까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서 약간 그런 뭐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그 JMS 정명석 씨하고 무슨 인척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공주 금산에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 동네에서 같이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JMS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단의 계보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대한민국의 이단, 그 기독교계의 이단들은 그 김백문이라는 과거에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선명, 그 다음에 신앙촌 했던 박태선, 네. 이분들이 다 그분의 맞아요. 수하였던 네. 제자였던 네. 그런 게 있고 거기서 나온 게 정명석 씨는 그 문선명 씨의 강사였고 그 통일교회 강사였던 사람이 떨어져 나와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박태선의 신앙촌장에서 나와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거쳐서 이만희의 신천지로 내려오는 이런 계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또다 공부를 제가 좀 하셨구나. 찾아봤죠. 근데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회부 기자할 때 그거 좀 네. 공부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서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저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고 신천지 얘기가 또 나오는 거는 과거에 이낙연 그 후보가 막판에 거의 뒤집기 할 뻔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투표율이 엄청 올라갔는데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이른바 종교 집단이 우리 통일교나 신천지가 그 국민의힘 선거에 막 개입을 했듯이 거기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때도 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고 좀 있으면 이제 반박 나오겠죠. 뭐 정청래 저 후보 쪽에서도 아마 김민석 후보의 과거 파묘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 그러니까 모든 사이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양반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한 1, 20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물론 이제 옛날 얘기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 병 고치고 이런 일도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대체로 다 비슷한 논리 체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본인이 좀 아시네. 왜냐면 저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 종교 쪽 재밌어 해갖고 네. 몇 개 좀 봤는데 이거 흥미롭더라고요. 그 개통들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 한때 그 증산도도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가 왜 갑자기 선생님 정신 차리시고 이단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신천지 얘기 나오냐?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계속 연일 신천지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노리고 있는 것이냐 아직 명확하게 타겟팅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하냐.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신천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안에 당 안에 그러면 신천지 당원들이 위장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후보가 신천지랑 연결됐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본인은 오늘 실체적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체적 근거가 있다. 네. 근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가 전에 이제 비상계엄 얘기도 사실 했었잖아요. 그때랑 느낌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 계엄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몇 맞아요.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에서도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비상계엄 자기가 가장 먼저 아무도 저 당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얘기 꺼냈었다 얘기도 이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뭔가를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대전 출신이고 정씨지만 관계 없습니다. 저는. 신천지 아니냐고 자꾸 그러셔서 아니 그냥 재밌어서 공부를 좀 한 게 좀 있었죠. 어릴 네. 때요? 어릴 때 대전에 계실 때? 그리고 저 증산도의 총 본산이 대전에 있어요. 저희 집하고 불과 직선거리 한 150m밖에 안 돼요. 이만한 큰 건물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요 1인 1표제 갈 때부터도 우려됐던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도 원래는 당에서 뭐 대의원제도 있고 다양하게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는데 정청래 후보가 들어와서 그냥 1인 1표 다 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게 그럼 이거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라 김어준 주권주의 되는 거 아니냐 그 우려 하나에 더해서 이런 종교단체에서 우르르 밀고 들어오면 그 막을 도리가 있냐 또 없는데 그냥 열어버렸거든요. 지금 뭐 검찰도 보안수사권 대안이 있느냐 없는데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인 1표제도 좀 오남용이 돼 왔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관리 감독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열어버렸다 보니까 저는 뭐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면 아마 많은 또 진실들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야가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이 가짜 당원들 있잖아요. 그 종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시를 받고 들어온 그런 오염된 당원들, 그리고 이중당적 당원들 이거 좀 정리를 했으면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자료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해서 맞춰보고 지금 보면 거기 민주당에도 조국당과 이렇게 아마 이중당적인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뭐 이런 쪽에 이중당적자들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 당원 중심주의를 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돼야지. 그래도 순수한 당원들의 의사가 직결되는 거지. 아니 무슨 저 지시받고 종교 지도자 뭐 사이비 종교 교주의 지시를 받고 혹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중당적하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뭐 당원 주권 뭐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말장난이죠. 네. 당원 조건을 침해하는 행위죠. 친한계가 당권 잡으면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동혁 지도부는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하려면 양당 모두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중당적자 이것도 그렇고 유령당원 정리도 그렇고 거대 정당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당원의 숫자가 확 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막 몇백만이다 하는데 실제 그 당원들이 막 그 당비를 선거 기준으로 하면 확 주는데 그건 굳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번 당비를 냈던 사람까지 쭉 다 포함하면은 양당 모두 수백만 명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해요. 왜냐면은 그게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각 정당의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저 옛날에 전 대학 당 들어오지 얼마 안 될 때 당원 명부 관련된 거 뭐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뭐 그때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1900년생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정리가 안 된 거야. 수십 년 전에 당원 명부에 들어가 계신 분인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을사늑약 이전에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도 보내드려야지. 그러니까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서 약간 그런 분들을 남겨 계시고 뭔가 각 정당이 이중당적도 그렇죠. 저희 당만 있겠어요? 국민의힘도 있죠. 저희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당원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법으로 금지해놨는데 왜 편법으로 허용하고 있냐? 한번 00년생인데 00년생인데 있고 1900년생이에요. 1900 네, 그럼 아니, 이번에 경선할 때 시도위원 경선할 때 저 안심번호 주잖아요. 그래서 전화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시도위원들이 경선하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017, 011 이런 것도 많고 017. 네, 그다음 전화하면 전 거기 안 사는데요. 그리고 저는 탈당했는데요. 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수백 년이 됐고 우리보다 인구도 많은 영국의 노동당이나 보수당 이런데 저 당원 대개 10만에서 20만 사이예요. 근데 우리는 몇백만 명이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래요. 우리 당보다 큰 데가 아마 중국 공산당이 아마 당원이 공산당은 당원이 많죠. 네. 자, 그리고 최고위원 신천지 개입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또 양측의 다툼이 좀 과열되는 양상이죠. 지난번 올 초에 추진했던 신천지 통일교 특검 누가 무산시켰냐,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사실상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당사자로 지목이 됐던 거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측에게 근거를 내라 이렇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밝히든지 아니면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뭐 이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지금 이 얘기가 뭐 당내에서 전에도 있었어요? 아니면 갑자기 그냥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꺼내든 겁니까? 뭐 이 전당대회 국면에는 없었죠. 근데 네. 예전에 나왔던 거는 기억하시겠지만 21년 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 붙었을 때 네. 서울에서의 결과가 튀는 결과가 나와서 그때 이제 많은 얘기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예전에 계엄 얘기할 때도 네. 뭐 다들 아니라 그랬는데 결국은 근거가 나왔지 않나. 네. 근거가 본인이 제시한 건 아닌데 일단 뭐 계엄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나온 건데 저도 그래서 뭐 여기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뭐 명확한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후보 본인만 아신다 그러니까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또 김민석 후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한 건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어쨌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뭐 3자 연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정청래 후보를 지명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특정 후보 아니다라고 특정 얘기해버리면 후보를 네. 그럼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뭐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저게 같아. 만약에 뭐 없으면 굉장히 역풍 불 텐데.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네.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신천지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예. 민주당에까지 침투해가지고 정치적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다.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그럼 이거는 지금 전당대회 경쟁을 떠나서 발본색원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후보라도. 네, 어떤 후보라도. 예.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비유법이 아니고 실체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자 비밀연합, 반명, 그다음에 분열주의, 분열주의, 신천지 간의 3자 비밀연합을 얘기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는데 근거가 뭐냐? 나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탄을 던져놓고 핀을 언제 뽑을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좀 지켜봐달라 이건데 저는 다소 무책임하게 들려요 그게. 저 정도 의혹을 제기했으면 밝혀야 됩니다. 이게 미루고 뭐 어떤 그 폭로를 어느 시점에 했을 때 유리한지 이걸 재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게다가 전례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5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을 투입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어요. 네. 때문에 저는 뭐 금명간에 김민석 총리가 이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밝혀야 되고 그게 충분한 근거인지 아닌지는 이제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이 판단하겠죠.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당 전당대회가 무슨 뭐 미래지향적인 비전이고 정책이고 하나도 없고 전부 이제 적통 뭐 파묘 급기야 신천지 저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별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였잖아요. 예. 때문에 지금 김민석 총리가 하는 신천지 의혹에도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남다른 정보가 있지 않겠냐. 근데 그분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정청래식의 당 운영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쟁이 뛰어들었는데 첫 합동연설회 때부터 인사말도 없이 그냥 정청래 공격으로 시작해서 지금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어요. 네. 이건 차별성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안 수사권 문제 예. 이걸 이제 전당대회 딸감으로 사용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미 사용됐고 이게 쟁점이 커졌어요. 장윤기 사건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면으로 이견이 뭔지 우려가 뭔지 이걸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덮어요 또. 이게 전당대회 쟁점으로 불거지는 게 좀 꺼려져서인지 정청래 후보만 이걸 갖다 자꾸 이제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빨리 하자. 근데요, 국민 66%가 보안수사권 남겨야 된다고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냥 지금처럼 대책도 불분명한테 폐지하면은 바로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직격할 거예요. 그거 감당할 수 있나 지금 민주당이. 여러모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여당답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정직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굉장히 수준도 낮은 거기에 저기까지 뛰어들어가지고 그 유시민 작가까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 국민의 여론은 또 금방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강경파 쪽에서는 지금 잠깐은 이제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지만 논란이 좀 되니까 그런 태도를 굉장히 자기네들 오만하게 볼 때만 겁니다. 있으니까 국민의 모르는 여론은. 거야. 네. 국민 전체 여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으면 네. 전체 여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양 진영이 똑같죠. 이거는 제가 뭐 또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와서 여기 와서 욕 많이 먹었는데 민주당의 대다수 기본적인 정서나 이거는요 뭐 노무현 대통령 걸 떠나서 수사 기소 분리예요. 이거 뭐 보안 수사권 문제가 불거진 건 최근 문제인데 사실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 큰 원칙은 사실은 별로 흔들린 적이 없어요. 물론 다 최근에 지켜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진 거 아니에요?
다 안 됐죠. 수기분리 돼 있죠. 정리가 안 됐죠 지금. 아,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안 됐다는 요게 거죠. 인식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청, 중수청으로 네. 분리가 이제 될 예정인 건 한데 네. 그걸로 이제 어쨌든 검사가 수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그냥 공수청, 중수청 그 분리할 때 한 번에 끝났었다고 봐요. 이걸 뭐 보안수사권 논의한다고 다 만들어 놓고 형사소송법 놔두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끝냈어야 이제 오히려 더 나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네. 분리돼야 된다라는 원칙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물론 지금 말씀처럼 여론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도 말씀처럼 뭐 김민석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근거는 제가 뭐 끌 거 없어요.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얘기해야지 더 아니면 혼탁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약에 말씀처럼 뭐 근거도 없이 만약에 제기했다. 그러면 이게 좀 진짜 큰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네. 최고위원들한테까지도 번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뭐 이건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아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보받는다. 제보센터를 제보받는다. 운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고 있고 이제 반대로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제 한민수, 뭐 이성윤, 최민희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김민석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 근거를 못 대면 김민석 후보가 후보직 사퇴해야 된다. 안 하면 당 차원에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 라는 강력한 워딩들이 나왔습니다.